안녕하십니까. 법무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범균입니다. 여러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단 한마디 말로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꼭 해야 하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변호사로서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성범죄 관련된 영상들을 참 많이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말은 뭔가요? 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바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만약 상황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답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피해자가 맨정신이었으니 피해자의 말이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 안 난다 라고만 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나요? 네,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그건 합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방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평가에 불과합니다. 평가와 판단은 수사관, 검사, 판사의 몫입니다. 피의자는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지 마시고요.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눴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첫 번째는 뭔가요? 네, 꼭 말해야 하는 첫 번째는 사실관계의 구체적 설명입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하에 관계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도중 제가 이런 말을 했고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도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이것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강제에 의한 관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꼭 해야 될 말 더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관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부끄럽더라도 어떤 순서로 스킨십이 있었는지, 옷을 벗길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그때 어땠는지를 상세히 말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억압이나 강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구체적인 사실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유리하게 포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합의했다 라는 식의 평가성 발언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반대로 당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만 진실이 드러나고 무혐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말 한마디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